6월 합동원리에 참석해 주신 선배 단우님, 그리고 여러 단우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강남분회장 장환입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한 단우님들과의 만남을 위해 6월 야외 합동원리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으나 지속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합동원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호국의 달을 맞아 특강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거수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거수, 바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음악에 맞춰 애국가는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천열과 나라와 흥사단을 위해 애쓰시다 돌아가신 선배 단원님들을 위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약법 낭독이 있겠습니다. 흥사단 약법.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하려면 먼저 국민 각자가 올바른 정신적 자세와 왕성한 부흥 의욕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자세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나 사람은 또한 환경을 개선 창조하는 원동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민족을 부흥시키려면 참되고 진취적이며 협동적이고 용기 있는 일꾼들이 민족적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 봉사하여야 하며 이런 일꾼의 양성을 위한 의식적이요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창한 구국 이념으로서 민족을 살리는 참된 기름을 확신하는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직무와 위치에 구애됨이 없이 흥사단 운동에 평생을 바치기로 이에 동맹한다. 목적. 우리 단의 목적은 무실역행으로 생명을 삼는 충이 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며 덕, 체, 지, 삼육을 동맹 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다. 단원은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정하고 항상 실천한다. 무실, 역행, 충이, 용감의 정신으로 자아를 혁신하자. 단우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며 서로 돕자. 우리 단의 운동에 한마음으로 참여하자. 맡은 책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하자. 공익을 우선하여 생활하며 민주 시민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자. 이어서 도산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산의 말씀은 강남분의 신숙자 단우가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안을 보면 합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찌하여 합하지 아니하고 편당을 짓는가? 왜 싸움만 하는가? 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꾸짖는 소리가 대한 천지에 가득 찼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 사람은 합동적이 아니요 분리적인 것을 알 것이요. 또 오늘날 대한 사람은 합동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합니다. 합동하면 흥하고 분리하면 망하며 합동하면 살고 분리하면 죽는다. 이 모양으로 합동이 필요하다는 이론도 사석이나 공석이나 신문이나 잡지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대한 사람은 합동해야 된다는 이론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족의 개개인은 과연 합동의 필요를 절실하게 깨달았는가? 이것이 의문입니다. 남더러 합하지 않는다.
편당만 짓고 싸움만 한다고 원망하고 꾸짖는 그 사람들만 다 모이어서 합동하더라도 적어도 몇 백만 명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하거늘 아직도 그러한 단체가 실현된 것이 없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 아직도 합동을 원하기는 하지만은 합동하고 못하는 책임을 남에게만 미루고 각각 자신이 합동의 길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도까지에는 이르지 못한 듯합니다. 동포에게 고하는 글 중 합동과 분리의 한 구절. 이어서 흥사단 창립 제107주년 기념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조윤주 지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표창장 이름 송종석 단우번호 1744 위 단우는 도산 정신을 실천하고 흥사단 창립 정신을 구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투철한 애단심과 헌신적인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흥사단 창립 제107주년을 맞아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13일 흥사단 이사장 박만규 대도. 축하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액자예요. 이어서 조현주 지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단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보이고 있습니다. 6월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6월은 참으로 큰 상처가 있었던 달이고 또 한편으로는 6.15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가슴 부푼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 가슴 부푼 기억이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도사는 감옥에 계실 때 지승공예를 하면서 모진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요즘 종이 접기로 시간을 짜집기 하고 있습니다. 단우님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종이 접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요, 처음에 각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물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출발을 재점검하라는 그런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기준이 있습니다. 도산이라는 크고 아름다운 기준이 이미 있습니다. 도산은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청년 내각을 구성해서 전권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도사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일본인이 일본인으로서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했듯이 우리 조선인이 스스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 개혁하겠다, 단호하게 자주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문제도 저는 출발선은 자주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사회 곳곳에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아동학대, 인종차별, 혐오, 그런 것들의 출발은 어디일까요? 저는 경제적 불평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많은 문제들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에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도사는 마지막까지 모범천 운동을 하셨고 사평등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대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단우님들 한 분 한 분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음 합동 원례회 때는 얼굴과 얼굴을 꼭 좀 보았으면 합니다. 그때까지 무탈하시고 평안하시고 화평하십시오. 우리 도산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낙심하지 말아라, 화평하여라, 빙그레를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은거지 송태산장 입구에 가면 빙그레 간판을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빙그레, 몸에도 빙그레, 항상 행복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합창이 있겠습니다.
호국의 달을 맞아 순국 선열의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특강 시간입니다. 친일 청산과 역사교육이라는 주제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네, 방학진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하기 전에 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놓겠습니다. 대1, 1번에 대응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보통 이런 데 행사 막 하면은 어떤 분들은 나타나냐면 이순신 장군 복장으로 나타나면서 이순신 장군 그래가지고 그럼 안 맞죠, 그죠? 그 1번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1번은 다른 거죠. 이런 어떤 관점의 통일을 완전 기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후산안에서 말하는 대일이 뭔지 대변해 드리면 이런 거죠. 야, 요즘은 우리가 일본하고 코로나 전에 또 무역 전쟁 전에 일본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요즘에 일본인들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하는데 미워하면 되겠어? 방학진 너는 스시 안 먹어? 이런 거죠. 저 스시 좋아요. 없어서 못 먹어요. 네. 먹죠. 일본 문화, 일본 좋은 문화 있죠. 음식 맛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잘 먹죠. 근데 그 일본과 우리가 얘기하는 일본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개인적 취향, 내가 뭘 좋아하고 일본의 음식을 좋아하고 오사카 가서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런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일본은 뭡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일본 제국주의라는 거죠. 파시즘이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러시아 전쟁 때 러시아가 이겼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행사단인 대일 행동이 아니라 무슨 행동이요? 대러 행동 되는 거예요. 대러 행동. 맞습니다. 대러 행동. 그러니까는 일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본 제국주의, 러시아 제국주의. 만약에 영국이 먹었으니까 대영 행동했겠죠. 지금 인도처럼 그 제국주의에 대한 우리가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의 통일을 가져야 우리 같은 행사에 이순신 장군 복장 입고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제 행사 다니니까 그런 교육이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에게 어쨌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친일이라고 하는 건 제국주의라고 하는 건데 나쁜 용어, 부정적인 용어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우리가 굳이 버릴 필요가 없다. 역사성 있는 용어다라는 거고요. 즉 이거 쉽게 말하면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렇게 말장난을 요즘 하죠. 이영훈류의 말장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때 말이 친일 경찰들은 뭐냐면 프로자예요. 프로잡이 아니라 프로잡 그냥 직업이냐 직업인 직업으로서의 친일한 것이지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에 협력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미국 유학파인 영어 잘하는 조병 선생이 영어 잘하니까 영어가 말장난을 아재 개그를 이제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결국은 제국주의 정책의 식민지 현지 조력자다. 어려운 말이긴 한데 쉬운 말입니다. 영국이 인도 지배할 때 그 넓은 땅덩이 지배하는데 말이 통합니까? 영어가 통합니까? 인도인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럽 사람들은 한중일 똑같이 보지만 다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쟤들 똑같이 보지만 언어가 달라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제국주의.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는 말이 다 통하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유럽을 침략했을 때 말이 다 통해요. 통역자가 필요 없어. 직접 지배가 된다고 50개 침공하고 폴란드 지배할 때. 근데 우리는 직접 지배가 안 되죠. 말이 딱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말 통하는 놈이 핵심인 거예요. 이 식민지 지배에서 첫 번째가. 일본말 잘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일본말 잘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언어가 다른 민족이 지배할 때, 식민지 지배할 때는 반드시 그 중간에 현지 조력자, 부역자, 친일파가 필수적이다. 필수. 없으면 지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친일파 어땠단 말이야. 어떻게 친일파? 누구의 기준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도덕성으로 친일파를 기준할 거냐? 간단합니다. 친일은. 우리가 해방된 당시에 조선 인구가 2,500만 쪽 됐을 때 2,500만 명. 조선 전체 인구가 지금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친일 인명사전 등재된 인물이 4,389명이에요. 나누기 하면 돼. 나누기. 2,500만. 그 다음에 나누기. 4,389 나누기 2,500만 나눠야 되는 거죠? 하면 0.001가 나올 거예요. 0.0018%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도 안 돼요. 0.1%도 안 돼요. 그 숫자도 많다고 그래요. 그 숫자도 많다고. 그러면 그 4,300명이 35년 동안 지배했을 때 현지 조력자가 그밖에 없냐? 말이 안 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같이 무식하면 친일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써줍니다. 친일파 잘나야 돼요. 네? 잘난 놈이 나쁜 사람 하는 거거든요. 저 시골에 있는 사람 친일파 시킵니까? 안 시켜요. 친일은 경제. 친일 경쟁 행태가 생기고 친일파. 왜? 친일하면은 대가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잘난 놈들 친일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 그림 그리라고 하죠. 그림 그리는 김기창에게 너 총 들어. 서정주에게 시 써야 되는데 시 쓰지 말고 총 들어. 이게 안 나거든요. 언어 그림 잘 그려. 그림으로. 시로. 음악으로. 교육으로. 연설 잘해? 연설로. 설교 잘해? 설교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직업 공부. 자기 직업에 맞게 직업과 역할에 맞게 멸사 공부해라. 이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일제 때도 그림 그려서 그걸로 권력을 얻고 해방 이후에도 그 권력으로 지금 한국의 화단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 더 해방을 기점으로 바뀌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승승장구. 한 번도 변동된 것이 없다. 근데 언제부터? 그럼 1910년에 그 경술국치 과정에서 을사오적이라든지 경술국적들 그 이완용이 후손은 뭐 잘 나가나? 잘 안 나가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머리 좋은 친일파들이 공격을 해. 이완용 후손 망했잖아. 이완용 후손이 망한 거 보면 우리가 친일을 잘 청산한 거야. 이완용 후손, 이완용은요, 이완용의 값어치 뭡니까? 도장 찍는 거, 도장 찍는 거. 고종 황제 옆에서 옥새 가져다 도장 찍는 것까지 이완용 역할이에요. 도장 찍는 거, 합방까지. 그 다음부터 뭡니까? 식민지 지배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 중요한 기점은 바로 37년 중일전이에요. 중일전쟁. 중일전쟁 전까지는 조선인들에게 총을 주지 않았어요. 왜? 총 주면 돈인가 안 가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총 주면은 대노회의가 반자해야 되는데 왠지 대한민국이 만세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총 주기가 불안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 주기 전에. 총 주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장님. 군대에서 많이 배운 거 뭐예요? 정훈교육, 정신훈련. 그게 정훈이라고 하거든요. 세뇌죠, 세뇌. 총 주기 전에 세뇌 시켜야 돼, 세뇌를. 근데 잘 안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세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시킵니까?
홍보대사. 그 당시에 바로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게 바로 지금 친일파들. 지금의 37년 친일파들. 그래서 저희가 친일파들은 뭐냐? since 1937이라고 표현하죠. 1937년 친일파들이에요. 지금 친일파들. 그러니까 이완용 때 친일파 아닙니다. 10년대 친일파 아닙니다. 37년 중일전 이후의 친일파들입니다. 83년간 한국 사회에서 주류가 안 바뀌게 돼요. 83년간 기득권이 이때 만들어진 기득권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종교에서, 각 분야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부터 싸우냐? 37년 친일파 싸우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넘어왔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되는 건 뭡니까? 결국 2차 대전은 뭡니까? 한마디로 파시즘과 안티파시즘 전쟁입니다. 파시즘이냐 안티파시즘이냐. 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싸움 아닙니다. 2차 대전은 파시즘과 반파시즘의 대항이었죠. 예. 그러니까 반파시즘이니까 소련과 미국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소련은 공산주의, 미국은 자본주의인데 손을 잡을 수 있는 고리가 파시즘은 아니지 않아? 안티파시즘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친일파 청산은 뭐냐? 반파시즘 운동이라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안 된 거고. 그래서 이 학술 용어가 우리는 친일이지만은 유럽권, 영어권에서 콜레보레이션리스트, 프랑스 말로 하면 라 콜라보라시옹이라고 하죠. 콜라보라시옹이라고 하죠. 협력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콜라보라고 하면 아주 심한 역이에요. 아주 심한 역. 그러니까 이 언어 안에 역사성이 생긴 거죠. 언어 안에 역사성.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말이 마찬가지로 그런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친일이 그냥 일본의 스시모토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2번 정도 이 전시회를 유치했는데요. 우리가 해방됐을 때 프랑스 해방됐으니까 이 전시회는 프랑스 국가기록원에서 전시한 겁니다. 자기들 해방된 80주년 맞아가지고 2015년도에.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한 건데 민간단체가 유치와서 저희 민족문정을 유치와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기록원 부원장이 2번이나 하고 왔는데 신기해. 야, 이거를 이 전시회를 유치하는 국가 없는데 한국이 유일하고 그 한국의 단체가 정부가 아니라 민간 단체가 더욱 신기하다. 이제 2번째 와가지고 이제 알았다. 아, 한국이 그래서 그렇구나. 알고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것도 우리나라가 참 아쉬운 거죠. 근데 이거 전시회 할 때 프랑스 국가기록원이 주관 기관이었지만 주최 기관은 어디였을까요? 프랑스 정부 중에 어느 기구가 주최였을까요? 어느 정부 기구? 우리 대충 교육부다, 뭐 문화부다, 뭐 국무총리실이다, 뭐 여성가족부다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골라보세요. 모르시면 제가 뭘 드려야 되나? 교육. 프랑스 갈 수 있는 항공권을 내일 타야 돼 당장. 교육. 어느 부서일 것 같아요? 교육부요. 네? 교육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든 부서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프랑스는 이 부역자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 말 있잖아요. 그죠? 어느 부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 아니고. 네? 네? 행자부 같은 거? 아니에요. 행자부 아니에요. 또 어디로 갔어요? 법무부. 어? 법무부. 아, 좀 비슷했어요. 좀만 좀 그런 쪽으로 좀 머리를 떴어요. 전범. 청산 이런 거 하면. 네? 전범. 아니, 전범부? 우리도 있는 부서야. 우리도 있는 부서. 우리도 있는 부서야. 신일청산. 아니, 신청은 없잖아. 우리도 있는 부서라니까요. 어?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인데,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친일파 청산하는 기구가 어디라는 거예요? 국방부라는 거죠. 국방부. 왜 국방부입니까? 전쟁 시기거든요. 전쟁 시기. 전쟁 시기에 적국의 편을 들었잖아요. 그죠? 평화 시가 아니라. 그럼 적이죠, 적. 적국 장교죠, 적국 장교. 박정희는 뭡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으로 박정희는 적국 장교예요. 적국 장교가 어떻게 돼요?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군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방부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제 시각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멀어 있냐면. 자, 그러면 이제 친일파 청산이 그냥 요즘에 그냥 재미없고 맨날 3년동 100주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헛성이 있다는 거 국내로 다시 돌아가지고요.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라는 대한국민은 3.1운동을 걸릴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통을 계승한다고 헌법 써있죠? 첫 줄에. 뭐 제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헌법에 써있으니까 현행 헌법이 거기다가 이제 5.18 정신과 6.15 정신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재 있는 헌법에는 3대 정신이 되어 있는데요. 3.1운동으로 걸릴 땐 임시정부 국통 계승, 독립정신, 그다음에 불의의 항관,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가 조국의 평화통일.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을 해야 되는데 북식 통일도 안 되고
적화 통일도 안 되고 우리가 한번 통일 한번 해보려고 했잖아요. 김일성 6.25로 그냥 그런 통일 안 된다 이거야. 평화적 조국 통일이라고 했으니까 김정은한테 무슨 뭐 폭탄 던져가지고 뭐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김정은 뭐 주소품 없애가지고 통일한다. 그거는 헌법 형식 위반이에요. 통일을 안 하면 뭘까 하려면 평화적으로 하라고 헌법에 돼 있으니까 3대 정신에다가 이제 5.18, 6.25 정신을 넣겠죠. 그게 다 4.19 정신에 포함되는 건데, 근데 바로 이 우리가 현재 헌법이 바로 임시정부 헌법, 임시 헌법 헌장에서 베꼈다고 한 거랄까 개정했다고 아시잖아요, 그죠? 자,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친일파 청산입니다. 임시정부의 강령, 친일파 청산. 20년대가 20년도 19년에 생기고, 그 다음에 바로 독립신문 만들어가지고 실가살이라고 7가지 부류는 죽여도 좋다고 이렇게 7가지 부류는 실가살, 적의 괴수 누굽니까? 뭐 총독이겠죠. 이런 것들 빼고 2, 3, 4, 5, 6, 7 나머지 6개는 다 7, 8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번은 일본인이죠. 1번은 일본인. 2번부터 7번은 뭐야? 다 조선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라. 그 다음에 1941년이 되니까 이제 중전쟁 이후에 태평양 전쟁이 막 생기고 이제 일본인들이 막 진주만 폭격해가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가지고 안 그래도 미국은 참전하고 싶어 죽겠는데 어떻게든 진주만 폭격 때문에 참전하는 기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1914년 그 1차 대전이 되고 그 다음에 휴전, 종전될 때 독립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한민운동 많이 부른 거 아닙니까? 18년에 이제 1차 대전이 끝나니까 마찬가지로 미국만 참여하면 돼요. 미국만 참여하면. 이 전쟁에 미국만 참여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이제 시간 문제야. 일본의 패망은 시간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나라 어떻게 세우지? 고민하고 있는 거야. 나라 어떻게 세우지? 이런 거 이제 건국강령. 그 건국강령에도 나옵니다. 이 표현이 그겁니다. 적에게 일본이죠. 일본에게 부하 내동한 자는 어떻게 그다음 독립운동 방해하는 놈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중요해요. 처음에는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죽이라는 건 없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선거법 뭐예요? 국회의원 출마도 못하고 투표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가 세워질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친일파전에 가는 거죠. 죽이는 게 청산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한국 주주가 되지 않도록, 정치의 주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재헌헌법이 됐는데, 실제 1988년에 재헌의회가 백범 김구가 출마를 안 했죠. 본인이 이제 남북 통일이 돼야지 난 나간다. 반쪽짜리 정부에서는 뭐 정치할 생각 없다고 이렇게 했지만 뭐 실제로 뒤에서는 다 정치하셨어요. 정치하셔가지고 무소속들이 대부분 백범 김구 지지 무소속입니다. 재헌의회 무소속이지만 백범 김구 지지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무소속들이 많으니까 되는 겁니다. 헌법에 101조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광복 이전에 악질적인 행위를 한 놈들은 투표권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반민법이 만들어진 거죠. 두 번째 달라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문제겠죠 이제. 친일 자제라고 하는 게 이제 파시즘 자제라고 하는 게 크게는 두 가지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겠죠. 보이는 거는 쉽다 이거 보이는 건 쉬워요. 보이는 건 찾으면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대충 뭐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자, 이런 뾰족한 거, 아라베스크라고 하나님 같은 거 올라가는 뾰족한 위에 피라미드 모양 같은 거가 대표적인 일본식 추모탑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해군 지원병 43년도 노래인데 박식춘, 남인수, 백년서, 박상림, 종영아 유명한 친일파들이죠. 지금 가요 무대는 이분들 노래를 빼면은 가요 무대 폐지됩니다. 그 정도예요. 한국 대중가요의 아버지들이죠. 혈서지원, 바로 박정희 같은 혈서지원을 박정희를 찬양한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이제 조선인들을 이제 지원병을 독려하는 공동을 만들었어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많죠. 그리고 홍남파는 제가 일부러 행사 다니니까 말씀드려요. 수양 동무회. 왜 웃으세요? 찔리세요? 홍사단 반성했잖아요. 어쨌든 이 수양 동호회 사건에 의해서 홍남파 전형팀 16분이 갔다 갔죠. 근데 홍남파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환상과 전설이 있어요. 전설. 이분이 뭐 41년도에 죽었으니까 뭐 얼마나 친일했겠어요 이러면서 젊은 나이에 죽어가지고 뭐 이런 건데요.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제가 가져왔으니까 여기 보시면요. 물밑에선 봉선아, 아주 유명하죠. 봉선아 노래가 41년도에 죽었어요. 나이도 어렸는데 뭐
무슨 친일을 깨냐? 라고 하는데 요거 확대가 되나요? 그냥 확대된다 치고 이게 우리가 발견한 홍남파의 사상 전향서거든요. 이 연도가 다 37년이에요. 37년이 기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상 전향서인데 처음에 이제 이런 이제 신화가 있었죠. 홍남파 선생과 수양 동우의 사건을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의 모닝에서 석방된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일찍 요절하셨다. 아예 안타까워라. 그 다음에 이분이 만드신 노래를 들어봐라. 봉선화. 울타리 밑에 있는 봉선화가 얼마나 처량하냐. 바로 그것은 식민지 조선인들을 불쌍히 어여삐 여기서 만든 홍남파 선생의 노래다. 그러니까 홍남파는 민족 음악가다. 라고 하는 식의 이제 논리 정연한 탐단 논법이 쫙 돼 있는데 다 가짜. 전에 자 봉선화 울 밑에서는 봉선화 노래는 처음에 이분이 곡을 그냥 만들어요. 곡 다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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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단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사를 붙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공문의 후유증이라고 하죠. 공문의 후유증. 공문에 썼던 기록이 없고 이럴 때는 잡혀는 가시는데 이게 나중에 발견됐어요. 이게 홍남파의 사상 전향서입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있는데 이제는 비공개. 연구소가 공개하는 게 비공개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 도장이 뭐냐면 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서울지방검찰청의 국장과장들의 확인 도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여기에 한자가 비자예요. 비밀, 시크릿, 극비 문서라는 거죠. 극비 문서. 왜? 홍남파가 사상 전향하는 게 알려지는 게 조선 청년들에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조선 청년들을 군대 보내는 게 보낼 때 안 좋아요. 안 좋아. 변절한 지도자 말을 듣겠습니까? 청년들이? 그죠?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절한 거는 비밀로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비밀 문서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다 홍남파의 친일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봉선화 노래를 이분이 불렀는데 세 번째 이 봉선화 노래가 만약에 그렇게 식민지 조선의 아픔을 그린 노래라면 일본인들이 주최하는 음악 행사에 프로그램에 노래가 불려졌겠습니까? 안 불려졌겠습니까? 안 불려지죠. 일본인들이 바보니까 돈 들여가지고 독립노래 부르게 하게? 바보 아니거든요. 일본에다 있을 때 금지국제도 있거든요. 금지국, 금창국제도 금창국. 일제되는 금창국, 그 베껴가지고 갑자기 금지국제도 있었어요. 금창국 모노게 없어요. 봉선화가. 거꾸로 일본인들이 하는 그 단골 메뉴에 항상 김천애가 이 김천애인데 항상 김천애의 노래가 친일 노래 플러스 봉선화를 부르는 겁니다. 이 김천애가. 그러니까는 이 봉선화는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냥 친일도 아니고 한일도 아니고 그냥 봉선화야. 그냥 봉선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 하여튼 친일 음악 작곡가가 좀 많죠. 몇 개들 대학만 29개고요. 전체적으로 몇 개더라? 우리가 확인한 게 200개 넘어요. 그다음에 군가도 제가 확인했더니 한 300개가 좀 안 돼요. 293곡이 있어요. 제가 다 봤죠. 대입입니다. 대입이 여기 비매품 제가 어떻게 내부자를 통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293개 만드니 10% 이상 7% 만든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가 많지 않네가 아니라 그 10%가 대표 군가야. 다들. 진짜 사나이, 육군가, 공군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있죠? 사나이를 태어나서 딱이 칠판 독립운동 노래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교과서를 다 봤죠. 교과서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제가 원래 잘 보는데 그랬더니 독립운동 노래가 딱 2곡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말이 2곡이지 실제로 한 곡이에요. 같은 곡이 2군데 실려요. 바로 이제 나가 신대한 독립의 이거예요. 나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항일음악 330곡집을 만들었는데 330개 나오게 찾아가지고 해놨는데 여기 중에 하나도 안 들어, 아니 하나만 들어갔지. 다 빼고 말이지. 군대에서도 안 가르치지. 학교에서 안 가르치지. 그럼 대한민국 3.1운동 100주년 기념한다는 건 사기야, 사기. 이거 해야 될 거야, 이거 해야 될 거야. 이거 3.1운동 100주년에 이제 200주년 때 또 한 번 할 거야, 200주년.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안 된다. 매년. 그래서 17개 광역 중에 3.1운동 101주년인데도 행사하는 데가 경기도밖에 없어요. 또 왜 똑같은 거 그대로 하면 돼, 그 사람. 왜? 독립운동 계속 해야지. 그런 거예요. 훌륭하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흥사단이 또 강제해야 된다는 거죠. 표심이 나오니까. 바꾸면 됩니다. 다 이제 당장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돈 안 들고. 이 책은 흥사단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책인데 왜냐면 이 표지 글씨가 안창호 선생님, 안창호. 도산 안창호 씨거든요.
안창호 선생님이 하여튼 뭐 이광수 선생님 하면 안 되지. 이광수, 안창호 선생 이거 선후배 관계죠. 어쨌든지 이광수는 친일 글을 많이 썼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운동 관련된 글과 그 가사도 많이 쓰셨어요. 그런 안창호의 모습도 있어요. 도선생의 모습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제안드렸는데 이 책을 보고 안창호 선생님이 작사한 노래만 뽑아가지고 흥사단에서 음악회에서 제일 좋은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표준영정 제도가 아주 안 좋죠. 표준영정 제도가 안 좋은 건데 뭐 김기창 자기 얼굴로 그렸다는 거예요. 세종대 얼굴을 자기 얼굴이에요. 이 지표를 바꿔야 돼요. 자기 얼굴이 이거 뭐 이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유관순 열사의 표준영정을 이렇게 바꿨는데요. 바뀌었어요. 지금 이겁니다. 옛날 이거였는데. 제가 이거 보고 같은 사람 그렸거든요. 월천 장호동이라고. 여전히 윤봉길이 요걸 돼 있어요. 이걸로. 제가 PPT 만들면서 몇 년 전에 발견했어. 아까 김경순인가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똑같이 이렇게 오른손잡이 만들듯이 또 하나 내가 자기 표절을 발견했어. 자기 표절. 이 두 가지에 같은 사람입니다. 화가가 장우성 공통점이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공통점 3가지. 커튼. 커튼. 정답. 커튼. 어제 지금 나오고 있어. 자, 두 번째. 의자. 맞았어. 의자. 마지막 하나. 자, 커튼하고요. 의자가 똑같고 그다음에 각도가 얼짱각도야. 15도 틀어져 있잖아요. 각도가, 구도가, 이 그림의 구도가. 그러니까 이 의자, 이 사람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포샵해가지고 두 분 자리를 바꾸면 똑같아. 구도가 똑같아요. 구도가. 윤봉 여기 10대에 돌아가셨고 18세에 돌아가셨고 25세가 돌아가셨어요. 25세. 10대 소년입니까? 20대 소년입니까? 얼굴이 50대 중년이야. 제 나이 평은 아니지만 50대 이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20대, 25세 청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크 투어라고 해서 요즘 많이 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도 하시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만 관광이냐 이제 자랑스럽지 않은 역사 교훈 관광을 해요. 역사 교훈 관광으로 번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화문 철거했는데 이게 왜 철거했나 싶어요. 이전하는 중 이전했으면 참 좋지 않았어요. 이전에서 어딘가에 이 건물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럼 이 건물이 식민지 박물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 제3의 길, 이 변증법적인 고민이 없었을까? 그런 식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2차 대전 이후에 유태인들이 홀로코스트 당했지 않습니까? 그 주제로 한 영화가 무려 11만 편이에요. 11편이 아니라 11만 편. 그러니까 사람 한 명당 영화 하나 나죠. 사람 하나가 갖고 있는 역사가 대단한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역사가 다이나믹합니다. 할 얘기가 많아. 스토리가 많죠. 영화 소재가 무궁무진하죠. 즉 이야기 소재, 교육의 소재가 많다 이거죠. 하여튼 그런 거. 우리가 11만 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태인들의 그런 통합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당한 거, 우리가 아픈 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드러내가지고 민족 통합의 역사로 활용하는. 우리나라는 몇 개 없어요. 지금 몇 개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생각하면서 앞으로 역사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비분관계 역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와 또 가슴 아픈 역사, 그다음에 그게 이야기가 되는 역사 이런 걸 문화를 결합해가지고 잘 많은 국민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단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단우의 노래 지창이 있겠습니다. 조국의 아들 딸 모여와 뭉치니
이것으로 서울 흥사단 6월 온라인 합동 원례를 거수로 마치겠습니다. 일동 거수. 바로